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라이더 17일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공지는 없습니다. 공지 딱히 없고, 저는 어제 같은 경우 요새 이제 그 베를린 그 영화제죠. 거기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는 벌써 크립토를 6, 7년 했기 때문에 거의 6년째죠. 5, 6년째인데,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알트장 윈터가 와도 저 같은 경우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알트장 고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도요 관심이 안 가요. 예. 그 말은 그게 뭐가 전제되면 가능하냐면요, 현금 패딩이 있어야 됩니다. 다 꼬라박으면 안 되고 현금과 크립토의 적절한 균형이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 같은 경우는 크립토 맥시라서 크립토에 거의 저희 전체는 아니고 하여튼 대부분 많은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예, 건다는 표현이 약간 도박 같은 건데 사실 그건 아니고 크립토 산업과 같이 이제 저는 인생을 갈 거라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 맥시들이 난 비트에 기대서 간다 아니 이렇게 하나 기대서 간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지만, 크립토 산업 전체 산업 인더스트리 전체를 기댄다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제 커리어랑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현금 유동성이 많은 상태라서요. 그래서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활이 되고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렇게 되면요, 여기 내에서 이제 굴러가는 거야. 크립토는 옛날에 지금까지 투자했던 크립토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그죠? 예를 들면 롱텀으로 봤을 때 당연히 물량이 대단히 많겠죠, 여러분 상상해도. 근데 어쨌든 그 물량과 별도로 그냥 사는 거야. 마치 그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에서도 올라갈 때마다 사고 올라갈 때도 사잖아요.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내려갈 때도 사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타격이 0이거든요. 오히려 더 내려갔으면 또 싸게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현금 캐시 사이클 때 더 저렴한 값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쎄요. 여러분들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을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진짜 하루 종일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지금 업비트만 보고 계신다면 이게 큰 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럴 바에 그냥 크립토 하지 마세요. 크립토 하지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업비트를 본다는 건 이미 발란스가 무너졌다는 의미 하거든요. 설마 우리 구독자님들 근데 요새 또 한국 크립토 분들이 다 성숙해돼가지고 다 스킬이 높아. 그래가지고 다 그럴 분들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 선물은 진짜 절대적으로 패합니다. 결국 나중에 선물 진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물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선물 하지 마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은요, 저도 선물 많이 날려본 사람이에요. 저 선물 당연히 제가 스킬이 없었겠습니까? 내 나름대로의 스킬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전체장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요,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지금같이 눌림장 있죠. 지금 눌림장에서는 조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눌림장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선물하면 유리할 걸로 생각이 들고, 저배로 하면은 내가 3X보다 저배로 하면 괜찮겠다 싶죠. 근데 그렇게 안 놔둡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도 선물의 유혹에 정말 나는 미스터 벨리 말 씹고 그냥 선물하겠다 그러면 저배로 하세요. 저배. 절대 3X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절대. 특히 큰 돈 굴리실수록. 아니면 여러분 예를 들면 그거 아세요? 1X 선물이 뭡니까? 현물이잖아요. 그럼 2X만 하든지. 이해되시죠? 그것도 2X도 밑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제 선물은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리면, 진짜 안 해도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다. 선물 안 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들이 저 크립토레이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 완전 공짜로 보잖아. 왜냐면 우리는 애드가 없으니까. 물론 구독자 수도 충족이 안 됐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제 광고를 지금 안 하는 지금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료로 보고 계시지만 사실 그것도 남미 따지면 아니야.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보고 있잖아.
그죠? 저도 시간을 들여서 이걸 했잖아, 컨텐츠들. 30분, 보통 30분 이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조금, 공짜는 없다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선물로 2x, 3x 배수를 높이면 그게 다 공짜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져갑니다. 예,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한번 마인드셋을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과 여러분들 진짜 실제 라이프 생활과 현금이 한 충분, 이렇게 제가 퍼센트는 찍어드리지 않겠지만 충분히 있고, 크립토라는 게 하나의 그 옵션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좋은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옵션도 넘어서 약간 좀 오버되어 있지만, 워낙 저는 크립토 전체적으로, 저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립토 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크립토에 몰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 전혀 일반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그냥 코인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인의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예, 진짜, 이렇게 말해준 유튜브 있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지가 되면 뭐 하냐고. 여러분들이 거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돈을 잃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안 좋게 되면 내가 이익이 뭐지? 뭐가 좋은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내가 여러분들 사기치고 여러분들한테 뭐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막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정보 주고 여러분들 페이크 정보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를 봐. 그럼 제가 뭐가 좋습니까? 제가 이득은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주고 좀 긍정적인 걸 주고 막 이렇게 조언을 주고 하여튼 좋은 영향을 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공짜가 없기 때문에 서로 대가를 주고 멤버십으로 대가를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서로 성장해서 좋은 걸 주면은 저는 뭡니까? 이익이 뭡니까? 이익이 있죠. 유무형의 이제 이익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멤버십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의 커뮤니티 저변도 확대할 수 있고 나쁜 점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박이 나서 내가 나쁜 게 뭐지? 내가 쪽박 차는 게 뭐지? 여러분들 대박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회원분들이, 내가 뭐가 나쁘지? 내가 뭐가 불이익이지? 생각을 해볼까요? 나 여러분들 특히나 한국에 사는 것도 아닌데 나는. 제로섬 게임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유튜브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거지가 되면 내가 뭐가 좋아? 그럼 내가 뭐하러 해? 그죠? 똑같은 시간을 내가 준비도 30분, 방송 한 30분 하자. 그럼 1시간 쓰는 거잖아. 내 1시간 인생을 쓰는데, 들어오진 인생을 쓰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악이 되는 얘기를 하잖아? 그럼 뭐가 좋지? 내가? 1시간을 드린 건 1시간인데. 그럼 1시간이 나간 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기분 안 좋은 거밖에. 그죠? 그러니까, 사기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유튜브 광고가 0이잖아. 그게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튜브 광고라든지 유튜브 멤버십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멤버십 가입해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저랑 인터랙션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을걸? 여러분들이 좋고 저도 애들 투자받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서로 이렇게 공생이 되면 서로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뭐 하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파이코인, 최근에. 여러분 파이코인이 내가 조롱한 게 아닌데, 파이코인이 쪽박이나, 내가 뭐가 좋지? 그냥, 잘 됐다. 그거 봐라. 꽃이다.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런 쾌락밖에 없지 않을까? 그죠? 근데 파이코인이 대박이다. 이렇게. 근데 내가 볼 때는 OKX 월렛 통합도 한다고 그러고, 뭐, 분위기 좋던데. 근데 분위기 따라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평범하다는 거야. 평범성입니다. 예, 제가 이 크립토 블랙옵스에서 파이콘을 깐 게 아니라 평범한 거야. 평범한 거.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스텔라 L2야. 평범한 스텔라 L2라고. 평범한 스텔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별게 없어. 파이콘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최첨단 제로 너리지 막 롤업들이란지 비트코인 디파이라든지 막 장난 아닙니다. ICP 그 다음에 샤딩, 솔라나라든지 질리카라든지 이런 샤딩 기술을 탑재한, 샤딩 기술 탑재했어요? 그러니까 별 새로운 게 없는 스텔라가 얼마나 오래된 코인인데, 스텔라도 엄청 오래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단 업데이트는 좀 하고 있는 오래된 L2 에런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컨센서스가 있습니까? 뭐 모듈러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모듈러 이더리움처럼 최소 이더리움만큼의 혁신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 모듈러 프레임워크로 해가지고 막 각 이제 인증 방식을 막 각 인증 방식이나 사이닝 방식, 버리피케이션 방식을 막 바꿀 수 있습니까? 입맛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별로 그게 없어.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포인트 하나 평범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코인에 이제 투자 하는데 평범성에 비해서 이 오디언스가 너무 크다는 거야. 소셜 네트워크 액티비티라든지 의도로 한 것처럼. 그거 위험성을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게 무슨 위대한 뭐 파이콘이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포인트 뭐냐 평범하다고 다시 한 5번 썼습니다 제가. 그건 평범한 그냥 문제 없는 L2야. L2는 아니죠. 포크 에런이야 포크. 카피드 에런. 그럼 그게 뭐 잘 동작을 하거든. 잘 동작을 해요. 멀쩡하게. 그럼 사실은 그냥 블록체인입니다. 그런 블록체인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너무 많은 이 오디언스나 너무 많은 노출되면 분명히 제 생각에는 상장되고 나서 뭔가 이슈가 될 겁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근데 그게 신기루처럼 빠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런 겁니다. 선물 좀 가지고 운동 많이 하시고 그 전체 본 라이프를 집중하시고요. 저같이 이제 완전 업자들이 아니라 약간 그야말로 업자들은 약간 열애야. 우리는 좀 이쪽에 가야 더 딥롤브가 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일반 코이너들은요, 자기 밸런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 많이 하시고요. 그래야 이제 좋은 멘탈이 나오고, 거기서 이상한 그러니까, 셀을 이제 해야 될 때 셀을 안 누르고, 바이를 해야 될 때 바이 안 누르고, 이렇게 판단 미스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 안 하면 두뇌가 이제 멍청해지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어제도 좀 이렇게 저는 뭐 이번 주말에 또 음악 제가 좀 이렇게 피아노 음악 좋아해요. 피아노 음악 보러 갑니다. 웰레에서 이게 좀 저렴하거든요. 뭐 그렇게 좀 자기 생활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근데 선물을 하게 되면요, 너무 이게 빠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선물 같은 거 폭이 크잖아.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익스체인지를 보게 됩니다. 선물하면요. 그게 진짜 최대 단점이란 거예요. 한 3배로 하면 리스크야 약간 통제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시간성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대박이 나오면 좋은데 대부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로지컬하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 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돼 있어요. 잃을 확률이 거의 진짜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서 그거 뚫고 이제 스킬이 있으신 분이 계시긴 계신데,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잔소리 시간, 크립토레이더 잔소리 시간하고 오늘 본편 과감하게 쉬겠습니다. 본편 쉬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공유 드릴 것도 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공통으로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그냥 체험판 느낌으로 크립토 본편을 생략하고 크립토레이더 풀 버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풀 버전 데이인데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뭐 찍을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트위터는 많이 안 갖고 왔고 오늘 그냥 차트나 보는 날이 차트나 봅시다 여러분. 몇 개 안 갖고 왔어요 오늘. 이슈가 너무 없더라고. 이슈가 너무 없던데 얘기가 이제 차트로 증명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저기 청산맵을 보면요, 숏을 많이 걸어놨네. 숏 확률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길긴 길다 근데 진짜 길긴 긴데 이미 롱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제가 그 롱 쪽에 마그네틱 터치할 수 있다고 바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바로 16일 방송에서요. 터치했네. 왜냐면 그 큰 빔이요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가까워지면요 빨려 들어갑니다. 탁 빨려 들어가. 그래서 보이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롱 쪽에 터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쇄적인 청산이 일어나요. 다 붙잖아요. 밑으로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로 붙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 좀 가깝긴 하네요. 어쨌든 제가 이때 이때인가 이때인가 설명드렸으니까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붙어버린다. 이게 왜냐면 마그네틱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붙어버린다. 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숏 쪽으로 붙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석이.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진짜 자석은 아니에요, 여러분. 비율을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설마 오해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소수, 그 확률을 뚫고 우리 미스터 berlin 200명도 안 되는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니까 똑똑할 거로 믿을게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예전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공유를 오래전에 좀 드린 건데, 이것도 우리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이셀 볼륨 디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듯이, 이게 스트롱 셀 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호가창에 이렇게 셀 있죠. 셀 있고, 여기 현재가, 그 다음에, 매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호가가 막 쌓여 있잖아. 이렇게, 이게 쌓여 있는 셀 월입니다. 이게 셀 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크다는 걸 의미하죠. 이게 매수 압력이 크다는 걸 의미하고요. 당연히 저점 시즌이었기 때문에 매수 압력이 좀 센 편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이거니까, 예전에 이제 2024년에 한참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올라올 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매도를 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높아지잖아. 올라오는 장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높다고요. 더군다나 요 고점에서 정점 찍었죠. 그죠? 정점 찍었죠. 그래서 매도가 높다고. 당연히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올라오니까 매도 누르지. 그 다음에 눌림장으로 가다 보니까 완전 매도 심리가 쫙에 식어버립니다. 네, 그죠? 왜냐면 이 눌림이니까. 완전 눌리고, 손해보고 나가기 싫잖아, 누구나. 이익 볼 때는 매도를 하고 싶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단순한 건 아니고, 약간 연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 요 구간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히스토리 브레이킹을 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진짜 영의 수렴에 간다는 거야. 정말 이렇게 큰 셀월이 있는 시즌을 지나서, 이게 이제 작년 이제 1월이니까, 작년 내내 약간 작년 반기 동안 이랬고, 그래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요, 팔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셀 압력과 매수 압력이,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 압력이 동일하다는 거야. 보합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쭉 빼잖아요. 시즌이. 쭉 빼잖아요. 변동성 없이. 제가 어제 16일 방송에서 변동성 관련 얘기도 드렸고요. 변동성은 오히려 줄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했고, 그 얘기를 지금 한 달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보유량 줄어들어 가고, 하여튼 비트가 말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과관계가 얘가 원인인지, 얘가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인과관계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인데, 아무튼 얘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변동성의 저하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삼체라고 영화 아시나요? 삼체 넷플릭스? 두 개가 있으면 카오스가 좀 예측 가능한 카오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한 엘리멘트가 하나가 추가되면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일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된대. 이렇게 뭔가. 근데 거기 이제 두 개일 때 한 개가 이제 붙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수학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이렇게 패턴을 그려준다는 겁니다. 지금 약간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인과관계를 따질 때, 우리 차트나 이런 시그널들이 각자 완벽히 다른 데이터의 차트 지금까지 제가 한 30개, 40개 보여드렸는데요. 걔네 매트릭스를 조합해서 미래를 디시전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하이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퀘이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예외상을 잘 못 캐치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AI 디시전 시스템을 저희가 장기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채만 해도 복잡한데 이거는 한 30채, 40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디시전이. 대신에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공통의 영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디시전으로 잡을 수 있는 거야. 약간 그렇게 예측 모델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봤을 때 얘가 원인인지, 어떤 애가 원인인지, 특정한 원인이 한 곳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중으로 발생돼 있고, 그다음에 약간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막 그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너무 지금 보합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지. 어제 방송 보고 오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변동성에 대한 얘기이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셀 스트롱 바이월과 셀월이 다 보합이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이 잡혀버렸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도 쭉 빠지고 있고 알트 시즌도 빨리 오길 바랬는데 알트 시즌 딜레이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트형이 결국 중요한 애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돌리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바이비, 크라켄, 게이트아이오 이렇게 다 있죠. 웬만한 이제 메이저도 MEXC도 있고. 자, MEXC 얘기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MEXC 혹시 해외 거래소 쓰실 분들은요, 요거 쓰시면 진짜 제가 볼 때는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손해가 없이 여러분들과 저 둘 다 이제 약간 리퍼럴을 해가지고요. 거래소 리퍼럴 그거 아시죠? 그거 왜 안 돼? 유튜브에서 왜 그거 안 돼? 예, 제가 유튜브 광고도 없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참여해주시면 여러분들도 20% 영구적으로 수수료가 이걸 통해서 이제 가입하시면요. 영구적으로 20% 할인되는 거고. 저도 좋고. 좋잖아. 그죠? 손해보는 게 없잖아. 우리 둘 다 손해보는 거 없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MEXC 얘기 나왔으면. MEXC가 난 참 좋은 게, KYC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되게 높아, 커트라인이. 입출금 커트라인이 엄청 높다고. 거의 집 한 채 값입니다. 그거는 프리야, 프리. 완전 프리. 입금은 더 높고, 사실은. 출금이 거의 집 한 채 이상 값이야. OBTC가 집에 몇 채입니까, 이거? OBTC면 서울 아파트 사잖아요. 좀 좁은 거. 요새 서울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좀 좁은 거 삽니다. 그 정도로 이제 출금이 레이쇼가 되니까. 일일 출금이, 일일. 하루.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래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MXC도 원래 쓰던 유저입니다, 저는. 근데 어떻게 연락이 오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잠깐만. 그래서 이거 돌려보면은, 이게 전체 이제, 익스체인지 퓨처 투 스팟 트레이닝 볼륨 레이쇼라는 건데, 그러니까 나눠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흐름이 이게 어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요, 스팟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동성이, 선물이 더 약세라는 거야. 선물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래로 가면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같은 맥락이고, 어제 16일날, 볼라틸리티인가요? 영어로. 볼라틸리티 차트 보여드렸죠. 변동성은 이게, 비트코인 가격은 나날이 가고 있는데, 변동성은 원래 로우 변동성이었는데 더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이제 이상하리만치 줄어들고 있는 현재 장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잠깐만, 장세는 그러고 있는데 디맨드를 볼까요? 요게 이제 녹색의 비트코인 디맨드인데, 그러니까 장세 요거 이제 디맨드 프라이스 레이쇼가 이제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식었어, 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로 전통적으로 이 파란색의 이제 비트코인 디맨드 프라이스 레이쇼가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위로 끌어올려줘야 이제 이 전체 패턴을 봤을 때 여러분, 밑에 있으면 이게 하락을 하고, 위에서 이게 되게 이렇게 이게 제로선인데, 제로선 위에 있으면 잠깐 저점에서 제로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상승을 추동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이렇게. 근데 전에 눌림장일 때 약간 가격보다 밑에 있었고요. 제로가 좀 찍혔었고.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 이제 제로가 잡힌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로 밑에 있는 이 제로선 있죠. 보라색 선 밑에 있으면 약간 항상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이 상승하는 이제 전의 구간이라고 항상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에 이제 눌림장 때는, 물론 눌림장이니까 제로 밑에 있었죠. 근데 디맨드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 비트코인 디맨드 프라이스 레이쇼가 낮은데, 저 레이쇼고 거의 제로를 터치할랑 말랑 하는데 디맨드 높다는 거야. 요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차트는. 그러니까 디맨드는 0을 터치할까 말까 막 진짜,
곧 터치할까 말까 막 건드릴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디맨드는 오히려 이렇게 꼬작 상승한다고 지금. 여기서 약간 식었다가 다시 또 비트코인 디맨드 이 수요치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갑니다. 수요치가 이 비트코인트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그 항목의 이제 충족도를 보고 그걸 디맨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요가 높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가 높은데 자 그 변동성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수 매도 그건 보합 상태고 그죠? 근데 수요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제 보유량은 줄어들고 어제 16일 차트 참고해 보시고 15일 뭐 이렇게 이전 차트 계속 제가 소개드린 거 참고해 보시면요 계속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쇼트, 롱텀 홀더 그 비율을 보면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눌림장이 기본적으로 저점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고점이 좀 와야 되는데 고점도 안 왔을 뿐더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이게 저점을 찍고 올라오잖아. 이렇게 파형을 그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와야지. 고점이 와야 내려가잖아. 이랬다는 거지. 상황이 이렇다는 거야. 뭔가 아직도 산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그게 뭔가 와야 그게 이 고점장에 와도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쪽 갭이 이 정도 여기서 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재수 없으면 쌍봉도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시나리오 반 잘라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럼 얘기하고 싶은 거고 심지어 이제 위키피디아 보통 우리는 안 그렇거든. 우리는 나무위키잖아. 근데 외국엔 위키피디아 꽤 인덱스로 쓰입니다. 아직도 외국 사람들은요 위키피디아를 지식의 인덱스로 봅니다. 아직도 챗 GPT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 일반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위키피디아를 지식의 인덱스로 삼거든요. 그 지식의 인덱스로 봤을 때 항상 이제 반감기 때마다 어느 정도 이제 피크를 쳐야 된단 말이야. 최소 테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대시라든지 우리 파이콘이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되게 강하다는데 그럼 대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 모네로도 있고 그러니까 모네로도 있고 근데 뭐 파이콘이 스텔라 포크니까 뭐 가능합니다. 스텔라 퍼포먼스 최상은 아니어도 빠른 편이에요. 뭐 그러니까 뭐 빠른 편인데 평범해. 여기서 보면은 알고랜드는 그럼 느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트론은 느립니까? 트론 진짜 빠른 것 중에 하나죠. 하여튼 좀 이상해.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제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인들 위키피디아 검색이 없다. 여러분들이나 되니까 크립토 레이더 지금 우리 미스터뱅 구독하셔서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나 보는 거야. 저랑 여러분들이나 크립토를 사람들은 그렇게 뭐 약간 트럼프가 얘 한번 털었을 때 좀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건 있어도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여러분 생각보다 조용한 장이에요. 우리 알트만 눌렸지 조용한 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계속 이제 뜨거운 장으로 가기를 우리는 바랬고 그쪽으로 시즌이 올 거라고 계속 이제 바랬는데 우리 바램과 반대로 특히나 이 구간 비트코인 가격이 이 구간 때 많이 식었는데 중요한 건 디맨드가 다시 치고 오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합 상태가 이제 좀 소구가 되고 바이든 셀이든 조금 좀 이렇게 디렉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셀월, 그러니까 매도월이 좀 많이 나왔죠. 이게 사실 리테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매도월이 조금 상승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뭐가 이런 정도 나오든지 이렇게 디렉션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비트코인이 빨리 디렉션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거기다가 일반인들도 서치를 안 하고 있는 장이죠. 자, 이상으로 크립토레이더를